네, 제가 이번에는요, 과학 이론 말고요, 좀 공부 습관에 대해서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솔직히 어릴 때 공부를 잘 못한 것 같은데,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습관을 길들이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했어요. 왜냐면, 머리가 좋으면 굳이 좋은 습관 갖고 있지 않아도 쉽게 이해되고 암기될 텐데, 저는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더더욱 습관이 중요하다는 걸 느꼈고요. 그 습관을 바꾸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했고, 지금도 여전히 공부 습관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부의 목표가 있던지 없던지 습관이 있다면 공부는 늘 수 있고요. 게다가 목표까지 더해지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습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보통 사람들도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습관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그리고 내 아이, 내가 뭐 나의 딸, 뭐 아들들은 공부 습관이 잘 잡혀 있다, 열심히 하는 것 같다 이렇게 보이겠지만 정말 구체적으로 봤을 때 잘 길들여져 있는지 봐야 됩니다. 공부 습관, 뭐 여러 가지 습관도 중요하지만 특히 저는 공부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공부 습관도요, 어릴 때 공부한 습관이요, 여든까지 갑니다. 진짜 고치기 어려워요. 한 번 잘못 길들여지면 힘듭니다. 예를 들어서 어릴 때 글씨 쓰는 습관을 길들이잖아요. 그쵸? 근데 그 어릴 때 글씨 한번 조금 날려 써버리면 그 정말 버릇 고치기 어려워요. 습관을 바꾸기 어렵기 때문에 차라리 어릴 때일수록 이렇게 습관을 좀 더 수정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보통 학생들은 뭐 제가 봤을 때 학생들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자신의 습관이 좋은지 나쁜지 잘 몰라요. 뭐 결과를 알겠죠. 뭐 성적이 잘 나오면 내 습관이 좋구나. 성적이 안 나오면 내 습관이 나쁘구나라고 느끼는 게 아니고 학원이 나하고 안 맞나? 아니면 뭐 내가 공부 양을 뭐 조금 했나? 뭐 이렇게 다른 쪽으로 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아마 기초부터 습관부터 한번 좋은지 나쁜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습관을 자신을 못 느끼니까 뭐 부모님이나 선생님이나 친구들 같은 제3자들이 관찰을 통해서 너의 습관은 이렇다 저렇다 좀 조언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좀 많이 하는 학생들은 저는 많이 해서 괜찮아, 이 정도면 습관 좋은 거잖아요 라고 하겠지만 요새가 어떤 시대입니까? 정말 정보의 바다에 살고 있는데 웬만한 양으로서는 커버를 못 할 겁니다. 좋은 습관을 통해서 시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까지 몸에 배이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나중에 어떤 과목, 어떤 분야를 도전할 때도 충분히 예, 빠르게 목표에 도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습관은 잘 중요하게 여기지 않지만 암기에 신경을 많이 쓰는 사람도 있어요. 이러면 난 습관이 좋은 거다. 암기를 잘하니까. 하지만 기본 습관이 없는 공부는 하면 할수록 점점 힘들어져요. 초등학교 때 먹혔던 방법이 중학교, 고등학교 때 안 먹히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습관은 계속 해줄 필요가 있고요. 그 학년, 그 상황에 맞게 바꿔줄 필요가 있는데 한 번 길든 습관 그냥 계속 가면 되겠지. 계속하면 공부 잘 성적 오르겠지라고 생각하는 게 좀 잘못된 인식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즘은 학원 안 가는 사람이 없죠. 그러니까 학생들은 꼭 저는 매일매일 학원 가니까요. 공부 매일매일 해서 습관이 좋아요. 하겠지만 습관은 스스로 무언가를 하는 겁니다. 누군가 정해주지 않은 무언가를 자기가 알아서 정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야 습관이 정확히 드는 거지, 남이 강제로 주어진 계획을 따라 한다는 습관이 좋아진 게 아니에요. 그렇다 하면은 그 학원을 안 다니게 되면 그 습관이 사라질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보통 이런 습관 얘기를 하면 공부에 전 습관이 따로 있냐고 물어보지만 따로 있는 건 아니지만 기본기는 따로 있는 것 같아요. 기본기에 충실하려는 습관, 기초를 다지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공부는 누구나 말하지만 지름길이 없고요. 최고의 방법도 없어요. 그래서 기본에 충실하는 게 더
성적을 올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부 잘하는 애들은 이제 머리가 좋아서 그냥 해도 된다고 하지만 천재가 아니라면 습관은 필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재도 뭐 에디슨도 그런 말 했지만 노력 없는 거는 아무리 지능만 가지고는 자기가 원하는 목표 아니 최고가 되기 어려워요. 천재가 아니라면 습관은 꼭 좋은 습관을 길들여야 됩니다. 그렇다면 공부할 때 필요한 기본 습관이 뭐가 있을지 그냥 몇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많이 들어본 것이겠지만 다시 한번 보시고 한번 하나라도 적용해 보던가 그런 게 필요해요. 지금 이 동영상 보시면서 아 정말 그런 것 같아 해놓고 실천을 안 한다면 정말 안 하면 못합니다. 그렇죠? 꼭 하나라도 해보세요. 자, 첫 번째 그날 배운 내용은 그날 복습하라. 이거는 정말 간단한 거예요. 음식으로 얘기를 들면 밥을 먹고 바로 양치질 하라. 그게 기본 습관이에요. 그거 뭐 왜 그래야 되냐, 나중에 하면 안 되냐, 안 하면 뭐가 그게 궁금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날 배운 거 그날 해야 기억이 오래 유지되는 거는 과학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좋은 영향을 끼쳐요. 그날 복습할 때, 그날 배운 거 그날 복습할 때 생각보다 양이 많지 않아요. 여러분 중고등학교 뭐 45분, 50분 수업하지만 50분 동안 뭐 수십 장 나가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날 복습하는 게 제일 빨라요. 그래서 기억도 오래 남고. 복습할 때 이제 개념 정리 간단히 하던가 아니면 모르는 단어를 찾아놓던가 아니면 문제를 몇 문제 정도만 풀어보던가 관련된 거 이렇게 이런 걸 통해서 적은 시간을 투자하는 게 좋은데 이 그날 배운 거 그날 복습한다고 해서 막 두세 시간 한 사람들도 있는데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다시 잊어버리게 돼 있어요. 까먹게 돼 있기 때문에 다시 봐야 됩니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편하게 복습하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객관식 문제는 끝까지 읽기. 이게 무슨 뜻이냐? 보통 학생들이 문제를 틀리는 중에 하나가 문제를 끝까지 자세히 읽지 않아서 그렇고요. 객관식도 막 맞는데 아니다. 뭐 흰색인데 뭐 회색으로 보는 거 진짜 애매하게 읽어서 벌어진 틀린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객관식 문제 풀 때 확실하게 맞다고 생각하면 O. 내가 아는 지식으로는 정말 틀리다. X. 와, 이거 진짜 알쏭달쏭하다는 물음표 표시해 놓으면서 꼭 이렇게 문제를 자세히 읽는 습관을 필요한 것 같아요. 이건 초등학생들한테는 정말 학습지 선생님이나 학원에서 많이 하는데 중학교만 가면 다 사라져요. 끝까지 가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매일 공부하기. 에이, 그런 사람이 어딨어 라고 할 수도 있고요. 매일 공부하는 사람이 정말 드물죠. 그만큼 자주 하라는 얘기고 고등학생이 되면 가능하면 매일 공부하는 게 좋아요. 몰아서 하는 벼락치기 습관 고쳐야 됩니다. 그 벼락치기 때문에 시험만 끝나면 공부할 생각이 사라지고요. 놀 생각만 늘어나요. 솔직히 시험이 끝나면 시험을 내가 어떻게 봤고 뭐가 잘못됐고 뭘 고쳐야 될지 이런 조금 피드백 과정이 필요한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놀아요. 놀고 끝납니다. 그러다가 한 달, 두 달 지나면 다시 시험 기간 와요. 그럼 다시 하면 될 것 같죠? 초중은 된다 쳐요. 고등학교 중간고사, 기말고사 문제 보면 막 기말고사 시험 때 중간고사 시험범위도 나오고요. 막 고등학교 3학년들은 고1, 2학년 내용도 나오고요. 수능 문제에서도 나오고요. 정말 범위가 많아져요. 적은 양을 조절 통해서 매일매일 조금씩 양치질 매일매일 해야 좋잖아요. 일주일치 몰아서 할 겁니까? 네, 이렇게 나만의 시간을 만들어서 매일 공부하는 게 좀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채점은 스스로 해보기. 이거는 뭐 채점을 선생님이 해줘야 된다고 믿는 분도 계시고요. 아니면 학생이 직접 해야 된다는 생각도 있습니다. 이거는 뭐 사람들마다 다르니까 그 본인이 이제 원하신 대로 하면 되지만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스스로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학생이 스스로 채점하면서 왜 틀렸는지 고민도 해보고요. 자기가 채점할 때 가장 확실히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채점하고 그거를 채점한 걸 꼭 점수로 환산해서 이 눈으로 보이는 시각적 효과를 극대화시켜서 내가 정확히 얼마큼 많이 틀리고 많이 맞았는지를 느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오늘 5문제 풀었다고 그냥 5개, 뭐 3개 맞았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와 점수로 환산해버리면 5개 중에 3개만 60점이죠. 못 맞은 것 같죠? 왠지 좀 더 잘해야 될 것 같지 않아요? 네, 이런 시각적 효과를 극대화해야 됩니다. 점수로 좀 환산해서 표시해가지고 좀 해놓는 습관도 필요한 것 같고요. 찍어서 맞은 문제 표시해놓기. 아, 이거 학생들 있고 평상시 공부할 때 찍어서나 아니면 좀 둘 중에 하나에 딱 찍었는데 맞는 문제들, 야, 나 이거 맞았으니까 다시는 안 틀릴 거야 생각하고 다시는 안 푸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표시해놓고 네, 다시 풀어야 됩니다. 그건 자기가 알아서 맞춘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틀릴 가능성이 또 높아요. 시험 문제를 맞출 확률 높이려면 제대로 풀어야 됩니다. 평상시에. 그리고요, 풀어본 문제일수록 더 천천히 읽기. 솔직히 한 번 푼 문제 다시는 안 읽죠? 그쵸? 다시 안 읽는데 한 번이라도 읽어봐야 됩니다. 대신 천천히 읽어요. 근데 천천히 읽어도 똑같은 생각, 아까 처음에 풀었을 때랑 똑같은 방식, 똑같은 생각으로 해서 읽으면 전혀 구별 차이가 없죠. 그러면 시간만 아까우니까 더 집중하면서 다른 생각으로 풀어보세요. 만약에 수학이라면, 아니 과학이니까, 자, 과학 문제라면 이런 방식으로 풀었다면 이번에는 다른 방법을 좀 생각도 해보고, 예, 이렇게 해야지 더 한 문제를 통해서 여러 가지 공부를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효과가 나타나는데, 그냥 난 맞았으면 됐어, 난 이제 절대 안 틀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한 번에 오래 보기보다는 조금씩 자주 보는 거예요. 뭐 벼락치 하지 말자는 거 비슷한 것 같지만, 예를 들면 과학을 2장을 보는데 2장을 자세히 2시간 동안 보지 말고요. 2장을 그냥 어느 정도 좀 그냥 중간 정도 훑어보는 정도 식으로 해서 뭐 1, 20분 투자하고 또 이틀 뒤 1, 20분 투자하고 또 이틀 뒤 1, 20분 투자해서 1시간을 보는 거,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횟수로만 따져도 한 번에 몰아서 하면 한 번 생각한 거지만 3번 쪼개서 보면 최소 3번을 일주일에 과학을 생각한다는 얘기입니다. 한 번 생각할 때 지난번 거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스로에게 상을 주기. 혼자 공부할 때 제일 힘든 게 내가 2장을 푸나 1장을 푸나 뭐 똑같죠. 푸는 건 푸는 거니까. 그래서 크게 많이 해야겠다, 뭐 정확히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못 갖는데, 스스로 상을 주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이 목표 정해놓은 문제를 풀면 뭐 나에게 노는 시간을 주기, 아니 풀면 엄마한테 뭐 맛있는 거 사달라기, 이런 식으로 해야 자기한테도 보상을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최소 정해진 분량을 할 수 있는 좀 동기가 생길 것 같아요. 이런 동기 없이 그냥 하면 좋지만 동기가 없다면요. 그 다음에 남한테 설명해준 습관. 문제를 푸는 거와 푼 문제를 친구나 선생님한테 설명해주는 건 완전 달라요. 한번 이 동영상을 들으셨다면 뭐 주변 친구나 아니면 부모님이라면 자식들한테 한번 시켜보세요. 맞은 문제 설명해보라고. 엄마 아빠는 예를 들어 아빠는 이걸 모르는데 맞았으니까 네가 한번 쉽게 한번 설명해줘 볼래? 아빠 이해되도록? 이게 안 되면 그냥 외운 거고 그냥 어떻게 보면 찍어 맞춘 걸 수도 있어요. 이 문제를 찍어서 맞췄는지 제대로 풀었는지 알려면 설명해 보라고 하면 됩니다. 남한테 설명하려면 생각이 정리가 돼야 되고요. 정확한 단어를 구사를 해야 되고요. 논리적이어야 됩니다. 어려워요. 그냥 문제 푸는 거 완전 다릅니다. 또 네, 이런 것도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질문을 사랑하는 학생이 되기. 요새 아이들 질문 안 합니다. 또 질문하는 학생들도 너무 많이 해요. 네, 아무튼 하는 건 좋다는 생각입니다. 질문을 하려면 생각을 해야 돼요. 저게 왜 틀렸어? 나 아닌 것 같은데 생각을 하죠. 그럼 아닌 것 같다면 오답 확률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그렇구나. 근데 아닌 것 같지만 그냥 맞겠지 뭐, 이렇게 넘어가면 네, 나중에 틀릴 확률이 높아져요. 지금 보셨겠지만 공부 습관 별거 없습니다. 별거 없지만 사람들은 이 별거를 못합니다. 왜냐면요, 사소하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기본이라고 생각하니까
나한테는 그러한 습관이 있는 줄 알고 있어요. 간단한 예로 자신이 잘 안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고요. 정말 잘 아는 거하고는 완전 다른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내가 뭐 어떤 문제 풀었는데 난 맞았어요. 예를 들면 맞았어. 맞았는데 그럼 학생 입장에서는 그 문제를 난 잘 안다고 생각하겠죠. 하지만 막상 설명해 보면 설명에서 머뭇거린다든가 잘 못하면 잘 안다고 착각한 걸 수도 있어요. 정말 잘 아는 것이라면 설명이 돼야 되고 쉬워야 되고 이런 거 나한테 왜 물어? 야, 이게 너무 쉬운 거 아니야. 이렇게 말이 나와야 잘 아는 거예요. 잘 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공부할 때 약간 겸손하라고 그러죠. 문제를 너무 이렇게 자신감 있게 풀어도 안 좋아요. 아, 당연히 쉬운 문제 아니야. 이걸 왜 나한테 왜 내? 어? 날 뭘로 보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알지만 틀릴 수도 있으니까 자세히 읽어봐야지. 이렇게 하고 정확하게 보는 거세요. 보시길 바랍니다. 사람은 착각의 동물이거든요. 사람은 맨날 착각을 하며 살아요. 특히 공부할 때 자기가 푼 문제는 다시 맞출 수 있다는 생각. 한번 읽은 단어는 다시는 안 까먹는다는 그런 착각. 한번 이해한 내용은 다음에 또 이해할 수 있다는 착각. 기본적인 착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스스로를 계속 질문하세요. 내가 정말일까? 정말 알고 있는 걸까? 별거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습관을 길들이는데 시간을 투자를 해야 됩니다. 따로 만들어서요. 요새 어른들 다이어트 한다고 열심히 운동하지만 따로 시간을 내서 운동을 해야지 시간이 날 때 운동을 하면 늘지 않습니다. 이런 습관도 마찬가지예요. 시간이 공부하고 숙제하고 공부 나오면 이제 습관 한번 고쳐봐야지 하면 안 늘어요. 습관을 바꾸고 개선할 시간을 투자하는 거. 그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꼭 실행해보세요. 어릴수록 더 좋고요. 고등학생에게도 분명히 습관만 바꾸면 금세 점수가 오를 수 있습니다. 자신과 경쟁해서 싸우세요. 남과 비교하지 말고 내 습관이 정말 좋은지 나쁜지를 판단해보세요. 그게 바로 공부 성적 향상의 지름길인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